Hello everyone.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01개의 new type 동사. 그 중에서 오늘은 F로 시작하는 3개의 동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ind, fall, follow. 자, 이 3개의 동사인데요. 이 3개의 동사의 대표적인 문장 구조, 사용된 예문들 살펴보고 또 각 의미들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동사 find입니다. 자, 이 find는 여러분이 뭔가를 찾다, 발견하다. 자, 이런 의미로 많이 이해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어떤 물건들을 우리가 찾거나 발견할 수도 있는데, 꼭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닌 모르던 어떤 사실 같은 것들을 알게 되거나 이런 의미로도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숙한 의미의 find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를 찾아요. 누군가를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못 찾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 즉 못 찾겠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어에서는 I can't find 무엇 또는 누구 anywhere. 자, 아예 이 문장 형태를 그냥 덩어리처럼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한번 사람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 사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자, 이런 의미로 I can't find him an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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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뭔가를 이제 찾았을 수도 있죠. 어서 찾았어. 이렇게도 얘기해야겠는데 이 find는 irregular verb. 불규칙 동사입니다. 그래서 find, found, found 이렇게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그거 찾았어 라고 한다면 I found it. I found it. 이렇게 얘기하셔야겠고요. 구체적으로 찾은 물건이 예를 들어 요즘 정말 많이 잃어버리시더라고요. 전화기. 내 전화기 찾았어 라고 얘기한다면 I found my phone. I found my phone.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자, 이렇게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찾는, 자, 이런 경우에 find도 있고요. 자, 우리가 못 찾던 물건이나 사람을 찾는 것과 어떤 몰랐던, 알지 못했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뭔가 좀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있죠? 자, 뭔가를 알게 되다라는 의미로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뭔가 알게 된 사실은 어떤 문장으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find 다음에 문장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문장이 올 때, 즉 subject plus verb 형태가 올 때에는요. 자, 이 subject plus verb, 문장 형태를 이끌어주는 대표적인 접착제 that을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 found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주어 동사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종종 이 find 다음에 이 that은 또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find 다음에 subject plus verb 주어 동사 이렇게 왔을 때 그대로 주어 동사라는 사실을 알았구나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 문장을 한번 얘기해 보죠. 예를 들면 그 방이 비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그 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그러다가 비어있다라는 건 비어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될까요? He found that the room was empty. that 다음에 그대로 방이 비어 있었다. The room was empty. 자, 이 문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He found that the room was empty. He found that the room was empty. 그는 그 방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뭔가 찾거나 발견하거나 알게 된다는 의미 말고 또 find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보통 그 뭐라고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think를 많이 쓰잖아요. 바로 뭐라고 생각하다, 뭐라고 여기다라는 의미로도 이 find가 쓰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쓰일 때 또 우리 문장 구조를 또 우리가 좀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find A, B라고 해서 A가 B라고 느끼다. A가 B라고 생각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는 보통 명사가 오고 B는 보통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갔는데 여러분의 숙소에 그 침대가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그 침대가 편안하다고 생각했어. 편하다고 느꼈어. 자, 이렇게 얘기할 때 물론 여러분이 기존에 공부했던 대로 I think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find를 써서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침대가 정말 편안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I found the bed very comfortable. 자, find A, B의 형태로 이야기해 보시면 됩니다. 자, 나는 그때 그렇게 느낀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I found. 뭐가? The bed. 침대가 어떻다고요? Very comfortable. I found the bed very comfortable. I found the bed very comfortable. 그냥 A가 B다라고 생각하다 느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특히 어떻다고 생각하다 느끼다라고 얘기할 때 그 무엇이 이미 문맥에 드러났거나 너무 길거나 한 경우에 그냥 it으로 처리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find it 무엇 요런 형태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계속 이 find를 그냥 발견하다라는 의미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문장 구조 자체를 잘 소화를 못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영어로 된 지문 읽을 때 정말 많이 쓰이는 형태거든요. 자, 예를 들면 난 정말 그게 멋지다고 느낀 거예요. 자, 멋지다는 의미도 여러 가지 형용사가 있지만 fascinating 한번 이 표현을 써볼까요? 자, 그게 뭔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제 문맥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그걸 말로 한다면 아, 멋지구나 라고 한다면 it's fascinating. It is fascinating. 자, 이렇게 말할 것을 나는 그게 정말 fascinating 하다고 생각해, 느껴.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지금 얘기한 find A, B 형태로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I find it fascinating. I find it fascinating, but 전 그거 정말 fascinating 하다고 생각해요. fascinating 하다고 느껴요. I find that fascinating. 예, 그냥 it이 지금 그냥 그 전반적인 상황이라던가 너무 이제 길거나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때 그냥 it으로 쓰잖아요. find A, B의 그 A 자리에 이렇게 it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A가 뭔지를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를 해야겠는데 이게 너무 긴 거죠. 자, 제가 아까 find A, B는 A가 B라고 생각하다 느끼다 여기다 하기 때문에 A는 보통 명사가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얘가 명사가 아니라 좀 길어요. 예를 들면 정말 뭐 동사 같은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좀 창조적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창조적이 된다는 거, 창조적이 되는 것은 진짜 어렵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 창조적이 되는 것이 어렵다 이래야 되는데 창조적이 되는 것. 이거 하나 명사 하나로 말하기에는 너무 길죠. 그냥 창조적이 되다? Be creative잖아요. 창의력이 있는 창조적인 creative 형용사니까 그렇게 되다 비동사 같이 와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 하려면은 이것도 뭐 ing를 붙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길어요. 자, 동사가 그대로 쓰인 거. 이렇게 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단어의 개수를 떠나서 일단 무겁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무겁고 긴 애들이 앞쪽에 오면 싫어해요. 빨리빨리 기본 문장 구조가 빨리 나오기를 바래요. find A, B도요. find A, B가 빨리 모양이 딱 잡히는 걸 좋아하는데 A가 너무 길다가 그 다음에 B가 딱 이렇게 오면 영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요. find A, B의 그 A 자리에 일단 it을 넣어줘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들면 그는 정말 창의력이 넘치는 것이, 그러니까 창조적이 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느꼈다. 이렇게 한다면 일단 he found it 이렇게 가는 거예요. A, 그다음 B는요. 굉장히 어렵다. very hard. He found it very hard. 아까 정말 멋지다고 내가 생각해. I find it fascinating처럼 일단 it을 쓰는 거예요. He found it very hard.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고요. 크리에이티브해지는 거잖아요. be creative. 동사가 있는 거잖아요. 길잖아요. 뒤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t이 그냥 A 자리엔 it 집어넣고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갖다 붙일 수는 없어요. be creative. 동사잖아요. 이런 애들 동사 덩어리가 뒤에 이렇게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접착제 필요합니다. 동사를 이어주는 대표적인 접착제 to 써서 to be creativ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요. He found it very hard to be creative. He found it very hard to be creative. He found it very hard to be creative. 그는 크리에이티브해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다, 느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걸 이제 기존에 여러분이 또 어떻게 공부했냐면 find it 형용사 to 동사 뭐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to 동사 하는 것이 굉장히 형용사다고 생각하다 느끼다. 이렇게 외워서 여러분이 이거 아주 습관적으로 잘 쓰실 수 있으면 it's okay. 이미 완전히 외워졌다 하면 뭐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잘 못 써요.
알아도 말할 때 잘 못한다고요. 왜 그런지 납득을 못하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냥 제가 여러 문법 수업들에서 또 다른 여러 영어 수업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 다 응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 101개의 그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01개의 기본 동사 이 시리즈에서도 몇 번씩 좀 제가 조금씩 얘기 드렸던 거예요. 영어는 머리가 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가분수를 좋아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subject plus verb입니다. 주어 더하기 동사. 근데 이 주어가 너무 긴 걸 좋아하지 않아요. 빨리 동사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너무 길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어가 너무 길면은요 뒤로 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대신 주어 자리를 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it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it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dummy, 그냥 it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냥 빈칸 채우는 it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존에 여러분이 문법 시간에 굉장히 어렵게 배운 게 이제 가주어 뭐 이런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어가 그냥 머리가 큰 걸 좋아하지 않아요. 뒤로 보내요. 근데 이 머리가 크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동사가 들어있으면 머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응용이 된 거예요. find A, B 구조를 얘기 드렸습니다. A가 B라고 생각하다 느끼다. 근데 A가 너무 길면 빨리 A, B까지 나와줘야 되는데 싫어요. 길다라는 게 단어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길다고 느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가 들어간 거 뒤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find A, B가 find it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사 내용들은 뒤에 내용들은 to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find it 그래서 B 형용사 쓰고 to 동사 이 문장 구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장 구조, 문법이라는 거는요. 외우려고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 영어가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 원리하고 개념을 깨우치기 위한 겁니다. 그 원리와 개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 여러분이 왜 문장이 이렇게 쓰일 수밖에 없나, 왜 이런 구조로 나올 수밖에 없나가 그냥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달달달달달 납득도 안 가는 채 오지 않고도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의 느낌과 감각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는 정말 크리에이티브해지는 게 진짜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He found.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해지는 거 벌써 멀어요. 벌써 동사가 있어요. 굉장히 커요. 뒤로 보낼게요. It. 어려워요. Very hard. 뭐가? To be creative. He found it very hard to be creative. 납득이 가시나요? 아주 빨리는 지금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한 상태에서 바로 빠르게까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자, 언어는 반복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말을 배울 때도 한 방에 그냥 다 주르륵 말하지 않았어요. 네, 우리 모국어도 우리 그렇게 많이 반복하면서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했다고 해서 바로 빠르게 나올 거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이해는 출발이고요. 이제 여러분이 몇 번 더 연습하고 반복하면서 능숙해지고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해하셨다면 이제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유용한 이 find A, B 형태를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굉장히 많이 여러분이 접할 법한 그런 표현 알려드릴게요. 요즘 미드 많이 보시잖아요.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법정에서 미국에서는 그 배심원들이 유죄, 무죄를 판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배심원들이 피고가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때에도 바로 find가 쓰여요. 네, 우리는 그렇게 배심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느껴서 판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고라는 의미는 the defendant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고가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죄, 무죄란 단어가 뒤에 오게 되는 거예요. find A, B 형태 그대로입니다. We find the defendant guilty. We find the defendant guilty. 이러면 우리는 피고가 유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판단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죄라면은요, not guilty랍니다. We find the defendant not guilty. We find the defendant not guilty. 그래서 이 경우에 뭐 굳이 뭐 좀 더 세분화된 의미를 찾자면 뭐 법정에서 쓰이는 말이니까 A, B라고 뭐 평결을 내리다 뭐 이런 의미로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결국은 배심원의 이제 생각이잖아요. 배심원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판단한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각하다, 여기다, 느끼다라고 하는 그 find의 의미를 그대로 여러분이 연장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find A, B의 구조를 좀 의식해 주시고 이 구조에 익숙해지는 연습하시는 거를 조금 더 강조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워낙이 여러분이 영화나 미드 통해서 많이
들을 법한 문장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배심원은 피고가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We find the defendant guilty. We find the defendant guilty. 자, 그럼 다음 동사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두 번째 동사는 fall입니다. 뭔가가 떨어지거나 서 있던 것이 쓰러지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자, 그럼 그런 의미로 어떤 문장들이 가능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fall 하니까 뭔가 언덕에서 뭔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떨어지면서 밑에 보통 뭐가 있죠? 바다나 강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떨어져서 강이나 바다에 이렇게 빠진다. 이런 의미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떨어져서 그 안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강이나 바닷물 속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fall into를 쓰게 됩니다. 그는 바다에 풍덩 빠졌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까요? He fell into the sea. He fell into the sea. He fell into the sea. fall은 불규칙 동사거든요. fall, fell, fallen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는 바다에 빠졌기 때문에 he fell into the sea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졌고요. 자, 떨어지거나 쓰러지면 보통 움직임이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fall은 down과 함께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fall down,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아래로 떨어지겠지만 그냥 그 이미지 때문에라도 이 down이 fall과 그냥 함께 잘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떨어지지 마, 쓰러지지 마라는 의미로 don't fall down. Don't fall down. Don't fall down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실제로 또 fall down이 쓰인 유명한 또 동요도 있습니다. 영어권의 동요 중에 London Bridge라고 하는 동요가 있어요. 너무나 간단해서 여러분이 한 번 들으면 그냥 바로 아마 익힐 것 같고요. 유튜브에서도 여러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곡이거든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falling down, falling down.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my fair lady. 대단한 의미가 없어요. 런던 브리지가 무너진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 동요의 뒷얘기 같은 것도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얘기까지는 안 하고 그냥 fall down 같이 쓰이는 거 얘기한 김에 영어권의 유명한 동요 하나 정도 알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fall은 떨어지거나 쓰러진다라고 했는데 보통 그 움직임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제 down하고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뭐가 또 이렇게 넘어진다고 할 때는요, over랑 또 같이 옵니다. fall over 하면은 이렇게 넘어지면 뭐 위로 이렇게 덮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all over에서 이렇게 넘어지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밤새 태풍이 오거나 해서 나무가 쓰러졌다 이러면 the tree fell over. The tree fell over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fall 뒤에 잘 오는 이런 표현들을 함께 아예 덩어리로 좀 익히는 게 좋습니다. 떨어져서 어디에 풍덩 빠질 거기 때문에 fall into 어디 이렇게 올 거고요. 아래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fall down 또 넘어지면서 뭐를 덮치기 때문에 fall over.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정말 눈에 보이는 뭔가가 정말 떨어지고, 뭐 쓰러질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추상적으로는요, 어떤 물가나 어떤 수치 같은 것들이 떨어진다라고 할 때도 이 fall을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수치나 이런 게 눈에 보이는 사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제 그래프의 어떤 하락세 이런 것들 우리가 떠오를 수 있잖아요. 이것도 fall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래프 같은 거 얘기하면 또 주식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가는 이제 share prices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런던의 주가가 떨어졌다 이러면은요, London share prices fell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이런 그래프에 오르내리는 것도 모양새가 상당히 다를 수 있죠. 완만하게 내려갈 수도 있고 굉장히 급격하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모양새가 굉장히 급격할 때는요, sharply 뭐 이런 말이 또 같이 쓰여요. fall sharpl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주가가 아주 그냥 급격히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London share prices fell sharply. London share prices fell sharpl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fall이 굉장히 시각적인 이미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서 그 이미지를 또 더욱더 살려주는 이런 같이 쓰는 표현들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하고 아예 묶어서 같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추상적인 경우에도 이렇게 의미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떨어져서 강에 빠지고 바다에 빠질 수도 있지만
사랑에 빠진다고도 얘기 많이 하죠. 자, 이때는 fall in love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fall in love 자체가 그냥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사랑에 빠졌다. They fell in love. They fell in love. They fell in lov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fall is seen. 또 여러 가지 덩어리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fall의 이미지에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표현으로 이제 확장될 수 있는데요.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잠이 들다라는 의미의 표현이 있습니다. fall asleep 이라고 해요. 잠에 푹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할까요? fall asleep. 이게 덩어리예요. 그냥 둘 나누지 마시고요. 그냥 두 단어가 그냥 하나처럼 쓰입니다. 잠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잠이 들었다 라고 얘기할 때 I fell asleep. I fell asleep. I fell asleep.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 여럿이 함께 가는데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럿은 계속 갈 텐데 나는 넘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뒤처지겠죠. 그래서 뒤에 처지다라는 의미로 fall behind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진짜로 걷거나 경주 같은 걸 하다가 뒤에 처질 수도 있고요. 어떤 진행 상황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뒤에 처진다고 할 때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함께 있자. 함께 행군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함께 행진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어때요? 계속 서로 붙잡아주고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 낙오되는 게 뒤에 처지는 거잖아요. Stay together. Don't fall behind. Stay together. Don't fall behin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Stay together. 함께 이렇게 있어라. 낙오되지 말아라. Don't fall behind. Don't fall behind. 어떤 전쟁 영화나 이런 데서도 여러분이 종종 접할 법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all이 다른 표현과 만나서 또 하나의 어떤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 표현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두어 가지만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렇게 fall이 확장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제 상기를 하는 거고, 앞으로 굉장히 또 많은 표현들을 만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오늘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확장되어 나가는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사로 넘어갈게요. 오늘의 세 번째 동사는 follow입니다. 자, 이 follow는 따라가다, 따라오다, 뒤따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진짜로 누군가가 어디를 갈 때 뒤를 따라가서 걸어가는 이런 경우도 상상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좀 추상적인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지시를 따르거나 가르침을 따르거나 자, 이런 경우에도 follow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쓰인 어떤 되게 굉장히 유명한 곡이 하나 있습니다. I will follow him 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예전에 Sister Act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코미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 이 노래가 등장하면서 더 좀 많이 알려지고 유명해졌습니다. 이제 그 영화에서 그 수녀님들이 이제 부르는 합창곡이거든요. I will follow him wherever he may go. 이렇게 흘러가는데 노래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겠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를 거예요. 이런 의미의 이제 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 진짜 걸어가시는데 따라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따르겠다. 자,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저는 그를 따를 거예요. I will follow him. 여러분이 종교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따르고자 할 때에 역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지시사항 이런 것들을 따른다고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시험을 보시거나 여러분이 뭔가 어떤 사용법 같은 것들을 살펴보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Follow the instructions very carefully. 자, 지시사항, instructions를 따르라는 거예요. Very carefully. 아주 조심스럽게 지시사항을 따르십시오. Follow the instructions very carefully. Follow the instructions very carefully. 자, 또 이 follow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생활 용어에서 종종 쓰이는 표현인데 이것도 모르시면은 여러분이 대화하다가 라 하실 수 있어요. follow가 따르는 거잖아요. 이만큼 가면 이만큼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대화의 상황으로 한번 응용해 보세요.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여러분이 그 내용을 계속 이해하면서 따라가야지, 계속 흐름을 따라가야지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못 따라가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멀어지는 거죠. 즉 예를 들면 여러분 선생님이 계속 뭔가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 혼자 계속 설명하고 여러분 이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중간 어느 순간 이해를 못해서 딱 놓친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 이 follow가 그래서 understand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화하다가 여러분이 계속 얘기를 해나가는데 어느 순간 딱 놓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I'm sorry, I don't follow. I'm sorry, I don't follow. I'm sorry, I don't follow. I don't follow. 예, 못 따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놓쳤어요. 그러니까 놓친 거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된 거죠.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랬겠죠. 예, 얘기하다가 잠깐 놓친 거예요. 흐름이 놓친 거예요. 다시 좀 돌아와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지점부터 다시 얘기해 달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I'm sorry, I don't follow. I don't follow. 다음으로 이 follow는요, 수동태로도 종종 쓰입니다. 그리고 뒤에 전치사 by가 와요. A is followed by B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A 뒤에 B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모양이 수동태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냥 A is followed by B는 그냥 A 다음에 B가 온다라고 그냥 하나의 덩어리처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이제 follow가 따라가는 거니까 따라가지는 거니까 뭐 이거에 의해서니까 그 뭐지? 그래서 어느 게 A고 어느 게 B고 A가 B를 따른다는 건지 B가 A를 따른다는 건지 막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덩어리를 기억하세요. A is followed by B 하면은요, A 다음에 B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in English, the letter Q is always followed by U. 여러분이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영어 단어 보시면은요, 우리 그 Q는 참 많이 안 쓰여요. 그죠? Q는 많이 안 쓰이는데 이 Q가 쓰이는 단어들 일단 보시면 Q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이 U가 와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Q를 시작한 단어 뭐 알고 계세요? 여왕님이라는 의미의 Queen, Q-U-E-E-N 이잖아요. 또 조용히 해야 할 때 뭐 be quiet, 네, 조용한이라는 의미로 quiet도 어때요? Q-U-I-E-T.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Q들은 뒤에 Q 혼자 안 쓰여요. 거의 U가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발음할 때에도 그 K 발음할 때 그 K에다가 우리가 왜 할 때 하는 그 발음교상으로 W 같이 생긴 그 소리. 그래서 코 요런 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Queen, Quiet 이렇게 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설명할 때 철자 설명할 때 Q 뒤에는 이제 항상 거의 다 이제 U가 와요. 이렇게 얘기할 때 in English, the letter Q is always followed by U. 이렇게 얘기해요. Q is followed by U. Q 다음에 U가 오는 거죠? 요 예문으로 기억하시면, 예, 그냥, is followed by 어쩌고 해도 뭐가 앞에 오고 뒤고 헷갈릴 거 없잖아요. Q 다음에 항상 U가 오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단어들 지금 얘기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A is followed by B. A 뒤에 B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이제 수동태 형태니까 꼭 수동태로 막 하여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짜맞춰서 해석하려고 하시는데 가능한 이제 넓은 덩어리 단위로 좀 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이제 눈에 보이는 형태대로 하나하나 쪼개서 해석하는 게 썩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크고 덩어리 단위로 굵직굵직한 덩어리 단위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구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한 이 세 단어의 예문들 다시 한번 연습해 봐야겠죠? 문장 연습 시간입니다.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가 없네요. I can't find him anywhere. 그거 찾았어요. I found it. 제 전화기 찾았습니다. I found my phone. 그는 그 방이 비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He found that the room was empty. 저는 그 침대가 아주 편안하다고 생각했어요.
I found the bed very comfortable. 전 그게 멋지다고 생각해요. I find it fascinating. 그는 창의적이 되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He found it very hard to be creative. 우리는 피고가 유죄라고 판결합니다. We find the defendant guilty. 그는 바다에 빠졌어요. He fell into the sea. 떨어지지 마. Don't fall down. 그 나무가 쓰러졌어요. The tree fell over. 런던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London share prices fell sharply. 그들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They fell in love. 전 잠들었어요. I fell asleep. 함께 있으세요. 낙오되지 마세요. Stay together. Don't fall behind. 저는 그를 따를 거예요. I will follow him. 아주 조심스럽게 지시사항을 따르세요. Follow the instructions very carefully. 죄송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I'm sorry, I don't follow. 영어에서는 알파벳 Q 뒤에 항상 U가 따라옵니다. In English, the letter Q is always followed by U.